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입니다. 지난 12월 초부터인가요? 모다모다 샴푸 논란에 대해서 식약처와 그리고 모다모다 샴푸를 개발한 카이스트 교수님을 포함한 모다모다 치과의 공방에 대해서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1차 결론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는요, 2021년 12월 27일자로 모다모다 샴푸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이하 THB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THB를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하는 내용들을 담은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죠. 일부 개정 행정 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예고 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최종 결론을 내고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됩니다. 식약처가 발표한 1월 26일자 보도자료를 잠시 살펴보면요. 식약처가 실시한 위해평가, 유럽의 SCCS의 평가 보고서와 관련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해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진행한 안정성 종합적인 검토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식약처의 위해평가 결과는요. 주요 평가 대상인 비임상 유전 독성, 피부 감작성, 피부 자극성, 급성 독성, 반복 투여 독성, 생식, 발생 독성, 피부 흡수 등에 대해서 그 결과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비임상 유전 독성 실험 결과 잠재적인 유전 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부 감작성 및 약한 피부 자극성 물질로 평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역시 THB의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이 유전 독성 물질의 경우에는 그 사용량이나 사용 환경 등과 무관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는요. 독성 위해평가 화학 분야 전문가와 피부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식약처는요. 향후 규제 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현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고시 개정인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요. 본 THB가 유전 독성 및 피부 감작성 물질로 평가되었지만 생식 발생 독성 등의 다른 시험 항목에서는 중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럽에서도 경과 조치를 두고 제조 판매 금지를 시행한다는 점을 참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도자료에서는요. Q&A를 통해서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모다 쪽에서 제시한 그런 질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유럽의 SCCS 평가 보고서의 유전 독성 시험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 유래세포 등을 이용한 유전 독성 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양성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인체 사용 시 유전 독성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SCCS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이제 유럽 쪽에 그런 관련 보고서를 언급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정확한 현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식약처의 조치는 유럽의 평가 보고서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의 위해평가 결과 그리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의 근거를 기반으로 검토하여 내린 결과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화장품 유형, 시선에는 샴푸에 따른 안전성은 어떠한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문가 회의 결과 시선에는 샴푸라 할지라도 흡수율이 높은 두피에 직접 마사지하고 또 자주 사용하는 샴푸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 모공 속으로 흡수되는 부분이 적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의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드릴 거는 염색이 되는 샴푸 이러한 샴푸를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요. 현행 제도적인 부분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의 경우에는 효능을 입증하는 자료와 안전성 자료를 구비해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고 유통 판매할 수 있다. 만약에 기존 연모제 성분으로 고시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연모 성분을 사용할 경우에는요. 심사와 동시에 등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능성 화장품 경우 유형의 제한이 없이 염색이 되는 샴푸도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심사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2,4 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은요, 결국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 원인은요, 해당 원료의 유전 독성 및 피부 감작성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다. 따라서 더 이상 모다모다 샴푸의 제조를 할 수가 없게 되겠는데요. 물론 시행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다모다 측은 특히 유전 독성에 대해서는요, 지난 반박 자료를 통해서 2022년 올해 상반기 내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전문 의약품 수준에 준하는 유전 독성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더욱 확실하게 검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식약처의 이번 발표에서는요, 안전성에 대한 업체의 현재 제출 자료나 추가적인 시험을 통한 완제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불구하고요, 기존 자료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현행 유전 독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음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다모다의 추가 실험이 있다 하더라도요,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소비자의 안전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식약처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식약처의 결정을 두고요, 모다모다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변경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국외로도 많은 수출이 되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는요, 해당국에서도 엄청난 반향과 함께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현 식약처의 결정에 따라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해당 물질의 규제를 검토한 유럽 이외의 나라에서는 해당 물질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이번 국내 식약처의 조치가 수출국 정부의 해당 물질과 함께 해당 제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논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술과 규제 사이의 균형에 대해서 기업의 입장, 또 소비자의 입장,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는 식약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궁금한 소식이 있다면 전해드릴 것을 약속하고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